경몽요결 서 부분을 풀어가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이제 간단히 써놨는데, 예수건이라고 여기 지금 그 성배교 선생이 썼던 경몽요결 하고 이거 막 적어놓고 써놓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번쯤은 읽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경몽요결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막 여러 가지 써놨는데, 특히 이 책에서는 이 성교조 선생은 이제 강의용으로 문법적으로 막 문장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이 책이 요즘은 좀 비싼가 모르겠습니다만, 책이 책 가격은 이것이 14,000원이거든. 그렇게 이 책은 다 드릴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이 책을 사셔서 문법적 부분을 참고해 나가서 보시면,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 손자한테다가까지라도 이 경몽요결 강의를 하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책은 좀 보면 문법적인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써먹는 것보다는 자꾸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돼서 다시 한번 경몽요결 서편을 간단히 설명해 나갈까 합니다. 인생 사세의 비학문이면 비이 위이 대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생자를 두 가지 의미로 날생 살생 두 가지를 반드시 넣어서 설명할 것. 비학문이면, 학문이라면 학문이 아니면 그렇게 다 교과서마다 써져 있는데, 학문은 모르는 것을 물어서 알아가는 것이 학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서 알아갖고 알고 나면 자기가 다음에 또 정리해서 또 가르쳐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문이라는 개념 속에는 모르는 것을 물어서 알아가지고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보태갖고 더 알고 놈도 알려주고 자기도 더 알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생각에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학문 그렇게 딱 생각하지 말고 물어서 배워간다는 뜻으로 반드시 해석이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위인이다. 사람 노릇하기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어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 노릇할 수 없는 것이다. 본문은 긍정문은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우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명요결에 있어 핵심이다. 그래서 학문에서 물어서 배우면 이 위인이다.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른바 소위 학문자,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물어서 배운 것이 아니다. 비이상 별건 사물, 특별히 어떤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다 일상생활에서 해나가야 할 모든 일은 다 물어서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은 바로 말하자면 옛날 제가 강론사가 보면 서양에 있어서 학문적 방법을 제일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또 우리 서양에서는 그 공부 방법을 설명한 사람들보다 있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냐 그러면 애초부터 물어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해나가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까지 알았다고 또 이렇게 딱 이래저래.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을 항상 배워서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있으면 기억날 때가 돌아오면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율곡이 설명하시고자 한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익혀나가야 할 이용, 날마다 쓰는 동정에서 쓰는 방법 중요 문제 뭐부터 가냐? 부모 자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혹은
어른과의 그 과정으로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이 새로운 말을 하나를 보태서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남법대의 법과대학 졸업자들 중에서 고시 합격해갖고 혹은 변호사 자격을 따갖고 있는 수가 내가 그때 고시반 지도교수 할 때만 하더라도 겨우 100명을 좀 넘었습니다. 그때 그냥 고시 합격자 나오가. 근데 그때 고시 합격자들을 키우기 위한 공부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선대학에서 박철웅 선생이 혼자 학교를 만들고 다 집에 오고 있을 때 그냥만한테 대들었다가 조선대학 그 국문과 사학과 교수하셨던 이 박태상 선생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분 이름 박출래 선생이라고 합니다. 봄춘자 원래자 박출래 선생님이 하도 박철웅 선생이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정식으로 가서 눈 까고 대들었습니다. 당시 조선대학 창설한 거 알지 않소? 조선대학 창설할 때 모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좀 7만 명 동지가 있지 않소? 왜 동지를 쫓아내고 당시 마음대로 합니까? 뭐시야 이놈아? 그래갖고 잡혀갖고 두들맞 끌려가갖고 운동장에서 학생들 체육과 학생들한테 끌려가갖고 그냥 뭐 문 바꾸고 두들맞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 후로 사회도 나고 못하고 난 후부터 그냥 많이 바로 서울에다가 이것은 깡패동원에서 나 강제로 두들펴갖고 사직부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내가 조선대학 교수 물러나는 것은 강제가 옳지 않다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사퇴 무효에 관한 소송을 소수가 제기했다가 꾸준히 해봤자 안 돼가 그대로 다시 말하면 강제 사퇴는 무효다 정부가 그렇지 않다 그래갖고 이제 그대로 하면 된 것이 무지가 되다가 얼마 후에 이제 시국이 엎어지고 했다가 그것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 가지고 박태상 선생이 조선대학에서 두들맞고 쫓겨난 것은 하면은 정당하지 않다 무효다 하는 것은 판결이 이제 나기로 됐다고. 그 판결을 오라고 한다 재판으로 가려고 한디 오라고 한 소장 보낸 거니 소환장이 전달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장난으로 것이요. 그 전달 이미 받아갖고 그쪽에서 답변 보냈는데 안 받다 해갖고 이미 그쪽에서는 모든 것 다 수민선 형식으로 해갖고 법원에 다 올라붙었어.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모든 문제는 피고 원고가 피고 쪽의 내용에 대해서 다 승낙해갖고 합의가 된 것처럼 처리가 돼갖고 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이제. 그래 저쪽에서는 이미 그 다 누구누구 특정인과 관련되니까 말될수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 바로 화순 출신 유명한 대법관에 쓴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 사위가 또 유명한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양반이 바로 박정치 사위 아니야 그가 그래서 그 변호사 수원하에서 관리해서 결국은 이미 끝난 것으로 딱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판결 딱 나서 박춘래 씨 하면은 정당하다. 그 박춘래 씨 배소 그렇게 결정이 딱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광주천지에 퍼지니까 가만히 있었으니까 은근히 조선대학생들이나 깡패들이 못되게 다 몰아갖고 그냥 총장실을 떼어엎었다고.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오히려 승소하고 나서 조선대학이 퍼졌어요. 그래갖고 쫓아내가 안 나가면 뜻을 펴다 보니까 무서워갖고 이제 저쪽에서 조선대학 박정 총장 측에서 다 물러나버렸다고. 경찰은 못 맞고 글로 말미암아서 완전 재판에 이겼는데 오히려 쫓겨나 버렸던 것이 바로 조선대학 박 총장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그냥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갖고 예비해갖고 일했던 것들이 그 후에 난리가 돼갖고 누면 뭔 변호사도 그 사람들하고 나서 거기서 다시 조선대학의 관선지사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그때 관선지사 체제가 돼갖고 관선지사 체제로부터 점점 커져가지고 그 양반들이 다시 복귀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대학 안에 있는 대로 조선대학의 현직 동지의 역사 기념탑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보면 제일 처음에 6만 명인가 7만 명이 동지들이 모아갖고 그 다음에 돈 걷어갖고 학교 맺는 것, 그 후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설립 동지회 대표 박정희 설립 동지회 대표가 설립 동지회가 빠져버리고 설립자로 바꿔져버린 과정들이 이제 거기서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박춘려 선생이라고 한 분이 조선대학 내에 있어서 삼천지의 한 분입니다. 그 양반은 아마 이쪽에서 그 한시에 있어서는 박춘려 선생의 시집을 최고입니다. 그 양반이 전 중국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역 역사 지역을 돌아보고 썼던 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저를 사랑해갖고 저한테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던 글들도 그 양반 시집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법과대학에서 고시반 만들어갖고 열심히 한 것을 보고는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 양반의 조카가 바로 말하면 광양 지역의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다음에 원내 총무도 되고 나중에 러시아 대사까지 했던 우윤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우윤근이가 법대 직계 제자고 그 우윤근이가 중심이 돼갖고 고시반 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윤근이가 기세가 애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환희심이 나갖고 지금 외숙한테 바로 말하자면 박순려 선생한테 선생님 우리 이제 정한동 교수가 이렇게 해갖고 이 기회가 난데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외숙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무슨 도와줘야 할게. 우리 모임에다가 그 아주 상징적인 이름 하나 지어주시오. 그 뭘 이름을 짓거나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나온 이름을 지어주시오. 알았다. 그래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냥 연임금, 순임금이 났던 그 양반 고향이 뭐냐면 난파 언덕이에요. 네. 난세가 깃들었던 언덕이에요. 네. 그래서 난세가 깃들었던 난세 난자하고 언덕 파자가 난파예요. 그래서 전남 법대에 있는 자리가 난세가 깃드는 언덕이다. 그래갖고 난파라고 해갖고 난파 법학회라고 만들어. 이름을 지어줬다고. 난파 법학회라고 해서 그 갖고 하신 말씀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난세가 깃든 언덕이 되고 공부 않고 놀고 씨앗뜨기 입고 퇴근하고 다니면 난파 그것이 뭐냐면 배 타고 가다가 폭풍만 나고 팍다 깨져버리는 그 난파 언덕이 뭐냐면 공부도 못하고 내 개평하는 문제의 언덕이 될 것이니까 난세가 깃든 언덕이 될 것이냐 아니면 폭풍에 깨져가는 난파가 될 것이냐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게 이제 나는 또 마음에 또 그냥 와서 기왕에 하시려면 교훈이 되게 방에다가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오. 그러니까 방에다 이름을 지어주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뭐냐면 조선대학에 입서져 있어요. 아까 변호사가 교학상장. 유명한 변호사가 하나요. 그 얘기하려다 찾아야.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니까 사람이 서로 힘이 돼서 길러준단 말이에요. 잘 가르친 사람은 선생은 제자를 기르는 셈이 되고 잘 가르쳐진 제자들은 선생을 기르는 셈이 되고 그래서 가르치면서 기르면서 서로 간에 잘하는 것이다. 교학상장이라고. 그 조선대학 불대 앞에 다 써있죠. 교학상장 갖고는 양이 좀 안 칩니다. 그 뭔 말인가? 서로 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되니까 상장이 되는데 서로 간에 공부하고 가르치고 기억하면서 서로 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그 부모와 자식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제 군사고 일체 스승과 또 우리가 부모와 임금님이 한 뜻이라고 본다면 친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교학상장에다가 교학상친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들이 모아갖고 지켜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서로 간에 위대한 학문체제, 지리체계를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모아서 만들어내는 가장 높은 가치는 스승이 만든 것, 제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합쳐서 만든 것이 지리체제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쓸 것이냐? 그것을 그러면 진리 앞에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승이든 제자는 함께 참여한다는 뜻에서 교학, 상경, 공정정자를 써갖고 세 가지를 같이 써서 이것은 말하자면 도서실 공부방에다 쓰고 상경은 상치는 상장은 상치는 휴게실에다 쓰고 그 다음에
상경은 책 모든 도서관 책집 자료에다 쓰고 그래갖고 세 가지를 장과 친과 경을 한 뜻으로 모아서 씁시다. 박철 선생님 듣고 계시다가 아니 스승이 제자를 공경한다고 할 때는 너무 지나치다. 제자 공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합쳐서 신의 체제를 만들어낸 뜻으로 때는 경으로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뜻이 있구나. 그래갖고 교학 상경까지를 그분이 친필로 써주셨어. 그러니까 휴게실 토론에서는 상장이고,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내는 동안에 휴게실 쪽에서는 상친이고, 그리고 같이 책 놓고 공부한 토론장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상경이요. 진리 앞에서는 똑같은 제자도 역시 진리의 구성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 말미암아갖고 법대 고시실 반에는 상경, 상친, 상장이 딱 붙어 있으니까 처음에 하고 있다가 대단하구나. 그래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수가 늘어나서 지금 전남법대 출신들 변호사 몇 명이냐 700명 갖고 왔어요. 그 내용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700명이 정신 차려갖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오는데 요것들이 지금 수가 많으니까 집 밥벌이하려고 눈이 삐갖고 열매 갖고는 정신이 다 타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자고 그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연결시켜서 가령 경목역에 얘기했던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박철 선생 얘기를 해야 해. 경목역에서 해야 근본 방향 뭐냐? 입지 방향 보셔야 해. 아까 상장과 상친 다음에 상경이 들어간 내용이어야 경목역에 나오는 정신체리라고 하는 큰 위대한 진입을 두지 않냐. 그래서 꼭 경목역을 할 때는 제가 가끔 써먹으려고 교학상장, 교학상친, 교학상경 그 얘기를 덧덧 설명하니까 자꾸 들어보니까 몇 분들 잔소리 너무 했었는지 훨씬 모르지만 잔소리는 무슨 상관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머리에 새겨놓고 보면 자료로 쓰다 보면 어쩔 때는 필요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영감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가끔 그 생각을 제가 어찌 그냐면 세상에 6.25 때 우리 아버지 납치되신 지가 벌써 말하자면 지금 12년 됐죠. 1950년 됐으니까 17년이 뭐예요? 70년 났지. 그런데 그 전에 아버지께서 우리 지금 살으셨던 집에다가 비랑방에다 써놓으셨던 앞에 있는 입춘대기 건양자경 써놓듯이 붙여놓던 글씨가 나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 글씨가 어찌게 그렇게 똑똑을 썼던가 생각해보니까 그 글씨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덜렁덜렁 해볼수록 모르는데 그런데 아버지 그립고 어머니 그립고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한쪽에다 써놓아서 뭐냐면 택지처인이요. 네. 택지처인. 택지처인. 네. 반드시 내가 가서 머무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인이 있는 곳은 택에서 가야겠구나. 그 택지처인. 꼭 택지처인을 써주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냐. 수처가아니. 수처인데 다른 숫자가 있지. 수처. 그곳을 향해서 거기서 가안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스럽게 놀려라. 그런데 이제 생각해놓고 보니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요. 어째서 하나는 택지처인이고 하나는 수처가 아니냐. 그 속에 인자는 할머니가 지어주신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인이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그러니까 제출 오셔가지고 아들 둘 낳고 당신 먼저 난 아들한테는 어질인자로 해서 어질인자 심으시자 아버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나가라. 두 번째 둘째 아들한테는 노예 의사 미국 노인 회장 하셨던 숙부인 의식 씨한테는 어린자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달한테는 인을 심고 둘째 아들한테는 의를 심고 그러니까 인이로 합쳐갖고 네 형제가 이상국가 이상 사람을 만들어봐라. 그것이 당신이 오셔갖고 일찍이 상업에 하시고도 가졌던 꿈이에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 몰랐는데 한참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지금 가신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글자에 관한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이고 뭐 갖고 준가? 여기 병원에 들었는데
갖고 있어요. 의사하고 환자하고 이쪽을 해야 이게 맞는 거지. 책을 가자. 내가 이제 맛집에서 한개만 갖고 한개고 그 향초에 끓여내면 안 될게 나도 제 한복을 알고 양해. 그러다 보니까 의인자도 편안한 자도 상징적인 글자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시간이 거고 오래도 두고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참 생명 같은 마음들이 그가 얽혀있던 글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제 그 벼랑박에 있던 글자 다 없어졌지만 그 대목을 지금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나라도 다 지금이라도 한번 써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임자니까 어머니한테서 받으셨던 이름을 간직하고 수처 가한 내가 택지처인 인을 이 땅에다가 심어서 이 자라나는 터전을 만들어갔다는 것이 당신 이 집에 관한 뜻이었고, 두 번째는 수처 가한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실 때 안씨 사람이 들어와서 제출 오셔서 고생 많지나 하시는 분은 이름을 넣어서 그 집안에다가 그 액자의 의미를 당신 염원을 심어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문득 몰랐지만 이제 내가 문득 재작년에 그 옛날 글자를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7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아버지의 뜻이 가슴속에 와도 보통으로 온 거 아닐까요? 뭐 그래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막 가슴속에 간직하고 생각해가면 살아가면서 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잃어본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이 간절한 의미를 가지고 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늘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모처럼 오신 우리 밥 선생한테 내가 정답게 이렇게 정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합니다. 다시 보자면 여기서 수, 사, 각득, 기, 당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를 따라서 어떤 일을 당하건 어떤 일을 맞이하건 간에 그 일을 맡아서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할 바, 각득기당, 마땅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가 들어있답니다. 무슨 일을 당해서인지 옳은 방향으로 처리하면 그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 안에 들어있는 걸 생각하다 보면 저는 여기서 경몽요기를 읽으면서 글자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그와 관련되었던 내 혹은 우리 집안 혹은 내 주변의 이 사회의 모든 문제하고 항상 연결되어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 과정, 경험 이 사건들이 연결되어졌을 때 그것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바라면 수처, 수사, 일에 따라서 각득기당 마땅히 해야 할 방향으로 마땅한 방향으로 그 등은 얻은다는 뜻이니까 처리한다면 처리하면 그뿐이다. 각득기당 이이 마땅히 처리하면 그뿐이고 그걸 해서 했을게 그래갖고 연락 갖고 내가 피곤 나오란다 너 동작 나오란다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고 특히 비치심현묘하여 특별히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이번에는 특별히 메달을 따야겠다. 특별히 이번에는 1등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 치심현묘입니다. 현묘해 갖고 기효자 특별한 효과를 이번 기회에 한번 기억고 얻어야겠다. 그런 것들과는 오는 것이 아니다. 앞에 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기효자야. 특별한 효과를 꼭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말이다. 도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글로 끝난 것이다 말이다. 그런 내용들이 쭉 특히 경몽요결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율곡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어떤 분 글 속에 누구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그냥 폄하한다고 얘기지만 어떤 분 글 속에 보면 꼭 하나 나오는 그놈을 갖고 육대도 하고 누구도 하고 그 패들이 전부 썼던 것도 그놈이 우려먹었단 말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본 도리가 아니다. 그런 뜻을 말해야겠다. 특히 생각하다 보니까 일곱 선생하고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아까 보시라고 드렸던 일곱 편견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양반은 여러분들이 쳐들어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래갖고 옛날에 황윤기 씨가 가서 보니까 빼빼 마른 놈 풍신수비라는 눈동자가 아주 매섭더라. 틀림전적으로 올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증사. 그렇게 지 새끼가 못 올 것이만 그냥 안 온다고 안 심심한 양도 해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이거 뭐더라 그 병신 같은 그때 올 놈들이 못돼야 근데 나중에 쳐들어왔어. 애초에 그때 율곡이 말한 대로 10만 양도 했으면 이걸 안 당했을 거 아니야. 진짜 생각한 게 율곡은 훌륭한 분이야. 나보다 훌륭한 분이 해놓고 그다음 한 소리 보여. 나도 그때 그것은 염려는 했지만 나도 그때 군대 기르자고 했으면 그런 가난한 백성들이 혼란스러울까 싶어서 군대 기른다고 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울까 싶어서 내가 일부러 안다고 했는데 나도 생각하면 그때 그냥 그것이 잘못했어. 그렇게 말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세상에 화순에 다시 한번 진주석에 세 사람 호남 3장사 있죠. 그러죠. 호남 3장사 세울 때 그게 와서 대표로 거기다가 세 사람 명의 속에 그냥 이름 써줬던 국무총리에 쓴 양반 있지 않아요? 그 양반이 거기 이제 대표로 그거 썼다고. 그래서 호남 3장사 비석을 저때 썼어. 그 양반은 이제 같이 받아 내가 두 번째 쓰고 다음에 다른 사람 누가 쓰고 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 얘기하면서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오늘 여기서 그냥 우리 결의 형제 합시다 하니까 결의 형제 했어. 오늘 형님 말씀을 듣고 하나 느껴진 것이 있을게 하나 얘기할게. 4.19 때 혁명 나갔고 구태타 난리 나갔고 난리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수만 박사가 미국에 못 돌아오고 미국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랬을 때 그때 부통령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 있게 예. 그 이기붕 씨 아들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광석이. 육군 소위 이광석이. 이광석이요. 이강석이라고 합니다. 이강석이라고. 육군소 이강석이가 그때 지금 아들 지갑이 만송까지 다 이기붕하고 또 지금 박마리아까지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미 우리가 역사적인 죄인이요. 우리가 다 이승만 양자. 책임을 지고 자살합시다. 그래갖고 파란 권총으로 씹고 다 잘했다는 소리 있었어. 예. 그래서 내가 이 총리한테다가 총영님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그래도 이붕이보다 이붕이 아들 이강석이가 그래도 똑똑한 놈 아니오? 그러지. 그 정신을 우리가 그 짜는 죽었지만 이강석이는 칭찬을 해주고 소원을 해주고 해야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어. 없었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죽었다요? 양고 죽었어? 그렇게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죽었어? 그러나 자살 권총으로 지그 식구들이 지갑이 주고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럼 뭐야? 형 안돼 똑똑히 말해봐. 잘은 모르지만은 권총으로 자살한 일은 없었어. 그렇게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천하에 알린 그럼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과거를 속죄한다는 의식을 가졌다고 아들 덕분에 속죄 면제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다르구만.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 꼭 그럴 때마다 아니다고 하는 말씀 중에서 율곡이 10만 양병설 얘기했다는데 꼭 그때마다 영남 학파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 다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해? 그 율곡이 10만 양병설 얘기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 또 그냥 말 그러라고. 역시 그러면 이강석이 강석 자살 안 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고 그 똑같은 형 얘기하신 뜻은 그 뜻으로 똑같이 갔네. 나중에 언젠가 그 나타나면 그때는 나하고 둘이 참판하면 어디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했어. 근데 문제는 그때마다 지금도 그쪽에서는 바로 말하자면 아까 김성희 쪽에서는 10만 양병선을 둔
율곡이 얘기했던 적은 없다. 지금도 그렇게 끝내 고집을 보고 있다. 예. 그 대목을 여기 생각하다 보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오기로라도 이거 10만 장병들 얘기를 언제든지 율곡 얘기할 때는 내가 보고 싶어. 그것이 뭐 얘기냐? 그 자기들이 그 허명에 누구가 될까 싶으니까 세상에 영남 학파 의회가 지갑질을 고총을 죽일 거냐, 지금을 고총을 죽일 거냐 그 말을 안 한다고 기억고 딱 그런 엽도 덮어버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양반은 안 됐지만 자식한테 총만 죽었다는 얘기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들 때라도 그것이 역사적인 숙제였다는 얘기로 쌓아와 정리가 되면 훨씬 더 보람있게 역사가 정리된 것이 아니겠냐.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역사를 그 방면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내 기회가 있지 없는 데다 언제 올 것이오. 그러나 그런 내용이 들어서 여대목에 와서 그 말을 빌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로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는 어떤 경우도 않는다는 것이 그쪽 내용이다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보자면 중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성과 주변 체면 눈치 볼 필요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평범한 마음으로 행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경몽묘기의 근본 취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 시간이 지금 5분 전이 됐는데 이걸 억지로 채워가 보기도 그러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반드시 꼭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율곡 공부하면서 경몽묘기를 욕하고 율곡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꼭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남씨한테 내가 제 선물로 드렸던 저기 율곡 평전이요. 제가 보기에는 율곡 평전은 적어도 율곡 선생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장 순수한 본질적 한국 도학 정신을 그분이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집니다. 종종 박사님도 평전 있으실? 네. 반드시 평전 보시면 읽으셔야 해요. 근데 평전에서 특히 율곡이 쓰고자 했던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며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문제에 관한 것들을 거기 설명했던 것들을 다음에 전 기회 있으면 율곡집에서 그 부분들을 다 한 번씩 별시본이라도 구해갖고 우리 여기 고경당 내지 하담 회원들, 하담 강원, 하담 회원들 속에서는 반드시 제1차적으로 한국에서 배워야 할 근본과학은 율곡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번 15일날 거기 내일모레 하겠습니다만 15일날 저기 10시 반에 향교 안에 있는 유림회관에서 제가 한민족정기와 화남유학이라는 주제로 1시간 남짓 동안에 제가 초청 강의를 하기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구 유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광주 향교 안에 있는 광주 유도회의 창립 기초부 강연 행사입니다. 그때 해라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분야들에 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독립운동 시원을 학생들이 만들었던 것은 광주가 처음입니다.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난 것 그 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는 배경을 만들었던 것은 광주에 있는 스승들이 광주 선비 50명이 모아갖고 1919년 3.1운동 때 3.1운동 터지고 나서 그해 바로 가을에 광주 학교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광주 고등보통학교 만들기로 하는 창립 총회를 광주 유림 어른들이 선대 어른들이 50명이 모아갖고 광주에 고보세우기 운동을 만들어갖고 다 돈 들어가고 만들어놓으니 이제 광주에다 학교 만들어가니 일본 놈들이 가만 두었으니까 아주 그 유림 어른들 전부 다 잡혀가갖고 다 고문당하고 뭐 세금 들어씌우고 불려댕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빠져나왔어. 처음엔 다 연명 내놓다가.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 내서 걷어갖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19년 광주 학생 사건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1920년 5월 1일 날
아까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광주의 고등보통학교를 사립부로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면 광주에서 처음으로 민의에 의해서 고등보통학교라고 하는 중학교를 관립중학교가 아니라 사립중학교를 민의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후에 역사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이 이번에 6월 15일 날 향교 유림회관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호남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 정기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서 말하자면 이가 중심이냐 기가 중심이냐에 관한 것에 관한 것도 잘못하면 선배들한테 누가 되지만 그 문제 좀 언급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세상에 기가 막힌 것은 세상에 고봉 기대승 선생이 이기운동에 붙었을 때 이제 4단 7점 싸움에 붙었습니까? 예. 그때 그냥만 내세웠던 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4단 얘기는 바로 말하자면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이론이 예. 7정 이론은 분명히 거기서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깁니다. 난 얘기를 하다가 원체 그냥 경상대에서 비어 싸움하고 싸버리니까 그 싸움하고 밑에 들어가서 예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갖고 스스로 태계 제자가 고봉이 제자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저쪽에 가면은 고봉은 태계 저쪽에서는 수석제자고 이쪽에 와서는 뭐냐면 태계한테서 고봉은 눈 감고 대든 제자가 아니야 별도 학자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실제는 다 체제로 볼 때는 그 밑에서 수지자가 되는데, 그런데 같은 거기 기시인 장성에 있는 노사 송사는 다 그 기시인데도 어떻게 보면 여기 말하면 이쪽 기시하고 이쪽 기시하고 다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갈라져갖고 싸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분들은 노사나 송사는 이기는 이파입니까 기파입니까? 그저 이파예요. 예? 도사는 이기 이론론을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이파 도사 기파. 에필이 이기 이론론. 이기가 하나라고요. 이런 놈이라고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 보자면 노사도 송사도 이파가 기파가 아니라 이파로 분류되어 있어요. 예, 그러죠. 왜 그러냐 한 것을 보자면 그 대목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문제가 있어. 그 문제 내가 함부로 말을 처음 못하지만 예. 그 거대한 맥이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기는 거기에서 한국에서는 감히 누가 주자에 반대하는 이유는 내세울 수가 없어. 맞아주는 게. 그것 때문에 그 말이 그것은 분명히 기인데 그래도 이도 부인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와 기를 한테 몰아갖고 이 이론론을 한테 묶어본단 말이오. 예. 그런 뜻을 생각해보면 나는 그 대목을 좀 깨고 잡단 말이오. 다시 말하면 기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과제요. 구체적인 주제요. 기는 일반론이요. 일반론과 논리학으로 보자면 일반과 특별을 구별해 있는 특례가 우선이에요. 이 경우에 있어서 특례를 중심으로 한 실천을 중심으로 한 이론 체계 맨들 속에서 실천에 이해 들어야 한다! 라고 이 일을 못 벗어난다는 일을 내세워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대목에 관한 것을 이번에는 이번에 내가 그 얘기 좀 할 때 꼭 봤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는 적어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개혁 세력이 일어났던 개혁 이론이 일어났던 일반적 원리를 뜯어 깨는 논리로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갖고 구체적인 역사를 들어서 내가 논증을 한번 해볼까 해.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찌고 되건 간에 경몽요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율곡이 가르치고자 했던 도리는 일반인으로서 인간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자기의 충실한 자세로 가야 한다는 논리이지 꼭 말하자면 희한하게 히트치자고 하는 논리가 아니다. 그게 뭘 중점적으로 해서 경몽요결의 율곡의 서문에 관한 얘기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배워서 서로 간에 밝히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하는 뜻을 설명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오늘 개강사에 가르쳐보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해볼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일단은 경몽요결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분명히 알으셔야 할 것은
시작이고 이 안에 들어있던 성악지교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악지교 번역에는 여기 서문부터 읽어가면서부터서 문장부터 보기가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하자면 성악지교는 누구든지 화담사에 와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경몽여기를 끝나기 전에나 끝난 다음에나 반드시 읽어야 한다.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경몽여기를 뭐라고 했냐? 성악지교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 형도 한번 가져가셔야지. 성악지교를 보시고 팔아야 돼요 선생님. 이거 보시고 돈을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서 팔아야 돼요. 아니 그걸 팔아야 된다. 팔뚝 공짜로 내 주면 안 맘이고 돼요. 아주 알았어. 아, 근데 저기 뒤에서는 팔아야 안 된다고. 낫지 그래도 의견이 있다. 아닙니까? 이 경몽요결은 성악지교를 위한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 오늘 이것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하여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씀 저쪽 가자 그 말이야. 아, 저로 가자. 거기 가자. 아, 그러면 자 여기 오늘 말씀하신 이강석 있지 않습니까? 이강석, 이기봉, 이강석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그 가정교사 하셨던 분이 서구에서 태어나신 1931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정동성 목사님이 가정교사를 했었습니다. 아, 저 은부사님이 가정교사였다고 이강석이. 정 누구가? 동자 성자요. 자 자, 정동선? 그러면 예. 저 밥은 황토방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